네, 법원행정처장님. 예.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님의 구속 취소 결정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법조도 그렇고요. 구속기간 산입에 관련된 윤석열 내란수계 사건은 공수처에서 체포해서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했고 체포적부심을 거치고 그리고 영장이 청구되어서 구속되었고요. 그리고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첩이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체포와 구속 적부심에 관한 규정 13항에 보시면 수사관계 서류가 법원에 접수한 때부터 그 반환한 때까지 구속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체포 시한 48시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체포와 구속 적부심 이 기간은 그러니까 구속기간 열흘 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것이 더 추가해서 구속기간이 계산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71년 동안 2,300명의 검사들이 그리고 법관들이 이 규정에 기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기 이제 때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지기현 판사님이 어떻게 해석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제가 검사 24년 했는데 실무상 저 때도 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저희도 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아실 건데요. 그리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201조의 2도 저기는 이제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관계 서류가 법원에 접수한 날로부터 반환한 날까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기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님은 어떻게 체포적부심에 걸린 이 시간이 저 구속기간 산입, 그러니까 214조의 이 13항을 이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체포와 구속은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더라고요. 14조의 이 13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법 조항을 위반한 겁니다. 저 버젓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처장님. 맞지 않습니까? 규정에는 그와 같이 적힌 바와 같습니다. 네. 규정에 있고 저 규정에 따라서 2,300명의 검사들이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기현 부장판사님은 어떻게 체포적부심 기간은 저기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어디에 듣도 보도 못한 자기만의 형사소송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이 발생을 한 거고요. 이런 자의적인 법관의 법 해석 때문에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눈 윤석열 내란수계 피고인이 구속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 시대에도 법관들이 법에 따라 했습니다. 법에 따라서 유대인 학살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은, 이번에 이 결정은 형사소송법에도 맞지 않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저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처장님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201조의 이제 실질심사 관련한 불산입 규정, 그리고 214조의 2, 13항, 적부심 관련한 불산입 규정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재판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도 이제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경위를 저희들이 쭉 보기로는 먼저 실질심사, 즉 201조의 실질심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실무에서는 아마 이제 예를 들면은 당일 23시에 접수가 되고 그 다음 날 이제 새벽 1, 2시에 이렇게 발부된 그런 경우에도 이와 같이 날로 계산해서 이틀을 이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이렇게 구속기간 산입한다는 것은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식은 인정을 하지만 법에 날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난로되어 있는 것을 바꾸시려면 국회의원 하셔야 돼요.
국회의원에 대해서 시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마저 법에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날로 계산을 해왔고 지난 71년 동안 2,300명의 검사들, 경찰들이 날로 계산을 했습니다. 법관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죠. 그렇게 해서 검찰 실무 관행상 그동안의 법,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용을 하면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했을 때, 그리고 체포적부심을 정말로 시간으로 계산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계산을 했더라도 구속 만료 시점은 28일이 됩니다. 28일 10시 32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기현 부장판사님의 계산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그 밑에 표를 보시면 구속 만기가 체포적부심 기간을 당연히 산입하지 않아야 됩니다. 형사소송법 214조의 23항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기현 부장판사님은 이 214조의 23항을 적용하지 않고 체포적부심을 그냥 맘대로 드러냈습니다. 체포적부심 기간을 적용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도 없이 저걸 드러내서 자기 맘대로 26일 9시 7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26일 오후 6시 52분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둘 다 구속적부심, 구속전 피의자 신문과 체포적부심 기간을 적용을 하면 이 사건의 구속 만기는 26일 오후 7시 39분이 됩니다. 이 사건은 명백하게 형사소송법상 모든 것을 시로 계산하더라도 구속기간이 만료되지가 않고 그동안 71년 동안 형사소송법에 그것이 아마 법원에서의 최종적인 해석이었을 텐데요. 그것에 따라서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28일이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예, 저희 위원장님 말씀을 네. 예, 네, 하세요. 예, 조금 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장님 예, 포함해서 예, 이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세요.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예.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일로 산정한다. 요것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주세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질심사 기간 불산입 관련해서는 학설에서는 이제 주석서에서는 이제 실무와 같이 실무의 통상의 견해는 이제 우리가 확립된 판례는 없긴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주석서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설명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와 배치되는 그와 반대되는 이제 학설도 저희들이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97년도 우리가 피의자 신청주의에 입각한 이제 영장 임의적 실질 심사가 형소법에 도입되었다가 2007년도에 필요적 실질 심사로 바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도에 도입되었던 이제 그 불산입 규정이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 이제 좀 위헌적이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그 규정, 불산입 규정은 위헌적일 뿐 아니라 그것이 이제 입법적으로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현행법 하에서도 이제 학설들 중에는 법 개정 전에도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그 올바른 합헌적인 해석 방안이다. 이와 같은 견해로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현재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하에서는 이제 상급심 판단을 통해서 정리될 재판 사항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와 같이 이제 그 영장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동안 이제 그 구속기간이 불산입되지 않도록 한 그 취지는 영장 관련 서류, 즉 수사 서류가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그 이제 불합리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필요적 실질심사 도입하에서는 이제 위헌적인 소지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또한 이제 현재 형사전자소송이 도입되면은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의 결론이 저희들 이제 그 사법정책연구원 발간한 그런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부에서는 아마 이제 그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제 실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설의 여러 견해 중에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그런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작년 연말 무렵에 그 별건 구속, 즉 이제 당해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거나 또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확정 판결을 받고 수용 중인 피고인에게 대해서도 그 피고인은 이제 필요적 국선 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종전의 실무례와 또 판례 해석론을 바꾸고 전원합의체에서 변경된 판례를 선고한 바가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전자정보 매체, 즉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되어야 한다든지 그 부분이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피합수사에게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례의 법원 행정처장님, 예. 지금 처장님 설명을 들으면 예. 국민들이 더 혼란스럽고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정을 해서 알아듣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66조 1항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일로 산정해라. 시간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고요. 구속적 부심은 날부터 날까지 계산하라는 거고요. 그렇죠? 나와 있죠, 이게. 그 규정은 그대로 있습니다. 네. 예. 이 규정대로 안 한 거고요. 또 하나. 자,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는 것은 법을 창조해서 판결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입법사항은 국회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법을 창조합니까? 다만 저희들은 가능한 자, 그리고요. 법관이 무오류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잘못했을 경우는 잘못함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 말씀 맞습니다. 맞죠? 그 지부장 판사가 한 것이 무오류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류가 없습니까? 아니, 그 말만 답변을 하세요. 저희들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의 가능한 이론들 중에서 가장 자, 그리고요. 엄격한 입장을 처장님. 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장님. 예. 그리고 어제 대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시를 이렇게 계산하니까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날로 계산해라. 대검에 또 이렇게 지침을 일선에 내렸어요. 뭡니까 그러면? 윤석열만 시로 계산해서 석방 탈옥시키고 지금부터는 그거 끝났으니까 이제 날부터 계산해. 대검에서 그렇게 하면 법원에서도 아니 왜 윤석열은 시로 계산했는데 또 왜 이걸 날로 계산하라고 하냐? 라는 말은 왜 법원에서 안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에는 이 부분이 이제 그러면 시로 계산한 게 맞으면 지금까지 날로 계산했던 것이 다 불법이고 또 대검에서 날로 계산해라.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다 불법 아닙니까? 법원 그 지부장 판사의 판결에 의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기존의 저희들 법률의 해석은 가능하면 이제 사회 발전 방향에 따라서 또 인권 보장적인 그런 방향으로 계속 변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제 결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어떨지는 이제 전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판단을 받아봐야 될 상황이라는 데는 저희들도 그러면 지부장 판사는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보라고 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런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그러면 법원을 곤란하게 만든 겁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제 그 부분은 뭐 검찰의 영역이고 아직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법원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용기가 있는 거지 법관은 무오류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계속 알듯 말듯한 이런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재판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취지에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견해 중에 하나를 취한 아니 것으로 형사소송법 66조에 나와 있잖아요. 시로 계산하지 말라고. 예, 그 부분 역시 그리고 구속 적부심도 날로부터 날로 계산하라 나와 있잖아요. 법관은 왜 이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형사소송의 모든 절차는 이제 해석상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때는 이제 인권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지금 법원행정처장님 말씀한 태도는 이리저리 알듯 몰듯한 모든 그런 법적인 용어를 동원해 가지고 혼란스럽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거두리라.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의 탈출을 도왔다면 직권 구속으로서 대통령 지위가 없어진 윤석열을 빨리 구속하셔서 도주 우려를 차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런 말이죠. 네. 오늘 헌재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승리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의 12.3 내란 주사단장의 입장에서 내란의 진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대로 수사가 안 됐으니까요. 제대로 수사가 안 네, 지금 그러면 내란을 일으킨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아까 드러나지 않는 세력이 있다고 했는데 네, 내란이 일으킨 세력은 네. 일단 드러난 세력 말고 드러나지 않는 아는 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 거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규모라기보다는요. 네, 그들의 실체적 힘. 실체적 힘이 아마 네, 노상원을 연결고리로 해서 네, 네, 이 전 독재 정부의 네. 어떤 실행을 했던 분들 아닐까. 이른바 전두환의 장군들. 네. 아하. 네. 음. 또 뭐 문재인 하나의 정권, 후손들. 네, 문재인 정권에서 좀 서운타라는 감정을 가진 사람들. 네, 네, 왜냐하면 끊임없이 김용현이 네. 호남 제주 출신 배제해라. 음. 문재인 정권에서 승진했거나 네, 네. 뭐 어떤 문재인 청와대와 연결고리가 있었던 사람 배제해라. 음. 군 인사를 하면서 네. 또한 이 정보사의 불법 수사단을 만들면서도 계속 그걸 인사 원칙이라고 강조를 한 바 있어요. 네, 네. 네, 그렇다면 그들을 통해서 음. 계속 상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들이 부정선거를 주장을 해왔고요. 그러니까 음. 부정선거를 여기서 이 오늘의 판결문에서 결정문에서는 네. 부정선거 의혹만으로는 음. 그것으로 어떤 현실적으로 뭐 위험이 있다, 사회 질서가 교란됐다고 볼 수 없다. 네. 이런 판단의 대상에 끝난 것이지만 네, 네, 네. 사실은 그것은 부정선거를 깃발로 사람들을 포섭하고 규합해냈다는 것에 말씀하신 그 규모가 어디일지는 수사 대상인데 네. 전혀 수사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네.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기 네, 위해서는 결국 특검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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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헌재 이런 판단, 선고 8대0 판단이 있었는데 네, 네. 이게 특검 추진에는 네.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일단 외향적으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이 결과를 받아들인다라고 했단 말이죠. 특검은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 네네. 것이고요. 정권 교체 여론이 압도적이니까 정권 교체가 된다고 본다면 네네. 당연히 특검은 국회에서도 통과가 되는 것이고 거부권 때문에 교착이 됐던 것이지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정권 네. 교체를 전제로 하는 거고. 전제로. 이제 제 네네. 질문은 네. 그 전에도 될 수 있냐? 그 전에는 네. 여전히 국민의힘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그런 지기현 재판부가 네. 윤석열 피고인을 네. 직권으로 구속하면 네.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네. 이제 판사 출신이니까 네. 후배잖아요, 후배. 네. 지기현 판사. 네. 오늘의 헌재 선고가 네.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는데 네. 어느 정도의 근거와 힘이 된다고 보시나요? 상당한 힘이 되죠. 음. 왜냐하면 아까 그런 네. 헌법의 기본 원리, 네. 민주헌법,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 네. 주권재민 원리라든가 법치주의 원리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 네. 신임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네. 그것을 내란을 수단으로 한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렇다면은 지기현 재판부는 음. 그런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 네. 파면의 사유가 됐기 때문에 네, 범죄의 네. 중대성을 보더라도 당연히 구속해서 수사를 받게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네. 헌재 선고를 지켜본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마 지금 이제 지기현 판사를 주목하고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당시 지금 행동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네, 네, 하고 네. 있지 않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본인도 자신이 없어서 네. 상급심에 물어봐라 네. 이렇게 판결문을 썼어요. 음, 그 대법원까지 가는 상급심도 중요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선행 결정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네. 우리 카메라 정면으로 한번 보고 네. 후배 지기현 판사한테 네. 좀 정식으로 한마디 하시죠. 네. 오늘의 헌법재판소는 전직 대법관, 전직 판사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가 현재의 이 사법부한테 상당히 위협적으로 들릴 수가 있고 때문에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라고 명쾌하게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내란범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도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협의 대상이라고 봤다는 것이죠. 사법권 독립을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중요한 가치, 침해해서는 안 되는 가치로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순된 그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것이 사회적 상식으로도 범죄의 중대성에도 또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맞지 않는 틀린 재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 모순을 스스로 시정을 당장 해야 됩니다. 시정하는 방법은 당연히 재판부가 구속해서 피고인을 구속해서 재판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부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이죠. 네. 그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바로 우리 시청자 댓글에 네. 직위원과 심우정에 대한 네, 얘기를 네. 하는 건데 네. 이러한 범죄자 윤석열을 네, 네. 풀어준 게 또 검찰의 결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검찰에 대해서는 심우정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네. 파면할 겁니다. 아니 탄핵할 탄핵. 탄핵 소추할 음. 겁니다. 네.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네. 그동안 기각될 것이다 이런 네, 믿음을 네. 갖고 있었고 네. 뭐 헌재 앞에까지 가서 윤석열을 네. 응원하고 네. 뭐 나경원 의원 등등등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제 오늘 받아들인다, 승복한다, 사과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네.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의지하고 윤석열과 연대하는 이 고리는 좀 약해질까요? 어떨까요? 이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네. 대해서 네네. 시간이 가니까 국민들이 그 박근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동정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동정론으로 회귀하더라라고 네. 하면서 네. 다시 박근혜를 하나의 상품 가치로 여기고 네. 보수의 기둥으로 이렇게 다시 추앙하는 분위기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윤석열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저는 네. 박근혜가 가지고 있는 동정론은 네. 이 국민의힘 지지 세력에 상당히 어필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윤석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동정론이나 또는 네. 그래도 박근혜는 그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입혀져 있어서 네. 박정희와 박근혜가 이렇게 따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 부녀지간에 어떤 일체화된 속에서 네. 향수가 있는 것이지만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주목하는 사건이 명태균 게이트와 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입니다. 그렇죠. 아까 그 내란 수사가 제가 볼 때는 한 10분의 1도 터치가 안 됐어요. 딱 네. 이 계엄의 밤 6시간 가지고 누가 주요 임무 종사자고 누가 지휘했느냐 네. 이것에 대해서만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네. 특검을 하게 되면 엄청난 것이 쏟아질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이 명태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네. 하게 된다면 엄청난 것이 쏟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일말의 동정론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정치에서는 아마 네. 겨자씨만큼의 그 씨앗조차 안 남도록 흔적 없이 네. 부정될 거예요. 제가 미리 경고합니다. 그거 따라 나섰다가는 네. 여러분들도 함께 폭망할 겁니다. 네, 그렇게 사람 보는 눈 없으면 정치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요. 네, 자,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직위원 판사 네, 얘기하다가 네. 여기까지 왔는데 네. 직위원 판사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네, 어떤 정치적 배경 속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네. 어떤 연대, 네. 윤석열과의 연대,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 네. 이런 것들도 아마 은근한 압력적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싶은데, 그게 만약에 이제 느슨해지고 그렇다면은 형사재판이,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이 구체적으로 이제 진전이 된다면 이건 뭐 사형, 무기징역 이런 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종적으로 형사재판. 저는 그 직위원 재판부도 본인이 잘못 봤기 때문에 네. 스스로 회피하거나 또는 깊이 대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재판 진행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재판부로 가야 돼요. 네, 네, 아하. 네. 음. 본인이 상급시 판단 받아보세요. 네. 나 자신 없어요 했는데 네. 심지어 신병 구속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실세 판단을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미 나는 오염됐습니다. 네. 나는 간이 약해요. 음. 저 객관적 눈으로 볼 수 있는 평정심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런 네.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음. 그 재판을 앞으로 어떻게 한들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그러나 다른 재판부에서 해야 되지만 네, 풀어놓은 윤석열을 다시 긴급 구속시키는 네. 구속시키는 역할은 직위원 판사가 해야 네, 된다라는 네, 네. 거죠. 네. 오늘의 제목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추미애, 윤석열은 여전히 네. 극히 위험한 인물. 위험하다. 네, 직위원 판사는 네. 즉각 네. 오늘 당장 네. 구속해야 된다. 네. 이제 3월 26일 이재명 대표 2심 항소심 무죄 나오고 그렇죠. 그 뒤에 뭐 케이블 타이로 막 포박하는 거 뭐 1분도 안 걸리게 하는 것도 나오고 뭐 별의별 게 이제 또 나오기도 했죠. 네. 그리고 뭐 더 이상 자기들도 뭐 그냥
전문 어디서 듣고 대충 그냥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걸 자기들도 알겠죠. 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기 뭐 법조계 계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법률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자기들도 알아요, 실제로. 네. 제가 물어보면, 뒤에 가서 물어보면, 아니, 5대3이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알아요. 아, 진짜요? 왜냐면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도 알잖아요. 네. 법조인지가 쓰면 쓸 수가 없다는 걸 아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작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쪽은. 작업을 해서 했던 거죠. 네. 작업을 계속해서 두 가지겠죠. 예를 들면 압박을 해서 작업을 해서 3명을 갖다 끝까지 예를 들어 버팅기게 만드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결정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거나 그 작업들이 계속 실패를 하고 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진 게 된 거죠. 마지막 딱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유죄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끌 수도 있고 넘길 수도 있을 거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힘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겠지. 우리의 힘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면 판단의 경우의 수가 많아지겠지. 이런 판단을 했던 건데 그게 딱 깨지는 순간부터는 팀영 교수님 맨날 말씀하시는 거 대책이 안 나와. 네. 그 3월 26일부터는 이걸 되어풀 만한 대책의 수가 안 나오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내부는 자중질환에 빠진 거고 이쪽도 작업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작업을 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네. 헌법재판관들인데 법리를 알면 부끄러워서. 이걸 어떻게 기각을 시키겠습니까? 네, 네. 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도 법리적으로 우기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절차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관련해서 야 이거 좀 시간을 이렇게 끌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최민호 교수님 확인하셨던 거잖아요. 네. 한 재판관 같은 경우 전화를 안 받더라 이런 얘기는 네. 야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이제 네. 내가 이걸 기일 기각하니 주정 전부터 확실히 안 받아서 그래서 저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인맥을 동원했는데 그때부터 이들이 이제 굉장히 불안해한 거죠. 물론 8대0으로 진다 여기까지는 뭐 발표 전까지는 자기들도 기대 심리는 있는 거니까. 자 이게 지금 이 좋은 날 낮술 안 드시고 타닥 안 드시고 아직 스픽스 봐주셔서 파면 감사합니다. 무파면 뭐 저 윤파면 아직 안 드시고 봐주시고 계신 11,500분 뜨겁게 감사드립니다. 드시면서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드시면서 좀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리니께서 심우정, 박세현도 구속하라. 이제 순서가 가까이 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제 그들이 거꾸로 저희 국민들을 상대로 데스노트를 영연패까지 막 하면서 했었는데 이제 거꾸로 이제 특검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운명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당장 뭐 명태균 특검, 뭐 김건희 특검, 뭐 앞으로 줄줄이 그죠? 그래서 굳이 지기현 판사가 뭐 법정 구속해주면 제일 좋은데 자기가 자기 부정하기 어려울 테니 그게 아니어도 곧 구속될 겁니다. 네, 곧 된다고 네, 봅니다. 네. 지금 법리 이제 앞에 각하사유 선수 입장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이미 이제 입장들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본안 갖고 다툴 때 5가지 한번 핵심만 딱딱 추려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네. 야 계엄 경고성 계엄 그런 게 어딨어. 헌법상 사유 아니야. 헌법 위반. 네. 그래서 1번 계엄 사유 없음. 바로 위헌이고요. 국무회의 그게 무슨 국무회의야 임마. 안 했어 국무회의. 또 위헌이고요. 그다음에 끌어내라. 국회 가가지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인정했습니다. 요원. 인정했죠. 아, 네. 요원 무슨 요원?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거 인정했습니다. 이거 국회의 계엄 해제권 방해한 거 맞다. 포고령 1호 위헌이다 그거. 국회와 정당 뭐 이런 정치활동 일체 금지한다? 그건 위헌이야. 그리고 선관위에 출동한 거. 그거 영장주의 위반이야. 니들이 뭔데 가가지고 압수수색해. 판사 영장도 없이. 이렇게 주장했고 마지막에 법조인에 대한 위치 시도. 네네. 이거 체포하겠다고. 대법관 뭐 네. 위치 추적한 거. 예, 이것도 중대한 법 위반이다. 이건 영장주의 위반이다.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 침해다. 네, 싹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인정한 거예요. 5개 중에 하나만이 아니라 5개 다 인정한 것이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윤석열의 다음 목적, 내란 수괴죄를 막자. 내란 수괴죄를 막자가 아주 지대한 과제인데 지기현 부장판사에게도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굉장히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국회에 군을 출동시킨 게 맞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맞다. 대통령이 이것을 공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이건 내란죄의 정확한 구성 요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죄가 맞다라는 심증을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거 잘못된 거고 범죄야라고 제안을 했는데 근데 지기현 판사가 헌재는 헌재고 나는 나야. 그렇게 하기 정말 어렵게 됐어요.